감동적인 네. 프롤로그가 있다는 거. 아 그래서 프롤로그는 아직 비어있네요. 아이 잘라. 아니 나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대피셜 그놈 96화 시작합니다. 네,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창석 작가가 뭐 개인적인 일로 오늘 녹화를 저 불참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설명하시죠. 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뭘 잘못 먹고 탈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밤새 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감기 환자도 많은데 장염 환자가 또 엄청 많아요. 해산물 또 잘못 먹으면 노로 바이러스 때문에. 네. 저희 또 잡스러운 연애 김익근 씨도 해산물 잘못 먹고선 노로바이러스 걸렸고, 우리 집 메인 PD도 지금 장염이고. 아 진짜요? 이 날씨가 갑자기 훅 추워져서 면역력들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네. 다행히 또 그런 거 있으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저 아니겠습니까? 유리 면역이잖아요, 제가 또. 근데 요즘 좀 몸에 좋은 거 챙겨 먹고 집 이사하면서 지력이 닿는 곳으로 갔더니 10층. 그죠. 자, 이 우리 부동산 중개인 피셜 10층까지는 지력이 괜찮아요. 없다. 딱 괜찮아요. 10층에 이사 가가지고. 네. 근데 진짜 이게 약간 믿게 되는 게 진짜로 이사하고 나서 잔병 치레를 안 해요. 감기 한 번은 안 걸렸습니다 아직. 풍수지리가 근거가 그 통계학입니다. 근데 아파트 층수도 풍수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층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풍수질이 관상 다 과학이에요. 아 그래요? 통계. 농담입니다. 아주 관상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신뢰합니다. 저희 엠장기획 신입사원 면접 볼 때 학력 안 봅니다. 관상만 보나요? 오로지 관상만 봅니다. 네. 아니 관상하니까 댓글에 아따맘마의 동동이 닮으셨다고. 누가요? 제가요. 네, 진짜 똑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뭐 여러 개 닮으셨어요. 근데 진짜 똑같아요. 지금 득피디님 엄청 궁금하시잖아. 저는 동동이가 누군지 모르는데 알 것 같아요. 그 만화 메이크업 봤거든요. 누군지 몰라 동동이가. 근데 누군지 알 것 같아. 굉장히 그 특이하고 캐릭터가 확실하세요. 네. 이렇게 생기신 게. 이렇게 생기고요. 아니 이렇게 같이 판단하지 말고. 예. 받아들여. 알겠습니다. 그 저기 뭐냐 저기 닮으셨어요. 우리 저기 도라에몽에 그 동네 못된 친구 있거든요. 그 누구더라? 나 눈짝 같아. 그 누구더라? 나도 알 것 같은데. 나도 알 것 같은데. 퉁퉁이 그래요. 퉁퉁이 네. 느낌 좀 있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이거 많이 본 적이 있네. 퉁퉁이요. 전 그런 캐릭터 좋아합니다. 괴롭히고 조지고. 퉁퉁이 동동이. 네. 본인은 뭐 누구 닮았다는 얘기 좀 듣습니까? 저요? 아이돌 저는- 닮았다고 댓글이 계속. 아이돌? 왜 이렇게 비웃으시죠? 너무 비웃으시죠? 퉁퉁이 또 심술 부린다. 너무 이상하잖아 아이돌은. 아이돌 닮았다고 계속. 아이돌 하기엔 좀 나이가. 아니 왜 저 드라마 작년에 굉장히 인기 끌었던 드라마 무빙에 아 제발. 네. 봐줘. 누구요? 그 여자 봐주세요.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몰라 기억이 안 나. 고윤정. 절대 아니죠. 광팬인데. 고윤정 팬들한테 이제 악플. 네, 저 날린다, 광팬이에요. 근데 본인이 엄청 우기더라고 닮았다고. 내가 언제 닮았지도 그랬어요? 그딴 몰아가지 소리를- 마세요. 안 그랬어요. 약간 아니 조금. 저도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아니죠. 예. 자 그럼 좀 양심적으로 닮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저는 고등학교 때는 그 노유민. 노유민 씨. NRG. 고등학교 때 얼굴은 그래도 지금이랑 완전 다르지 않아요? 완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애들이 갑성이라고 노유민 씨 본명이 노갑성이어서 맞아, 노갑성. 애들이 갑성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네. 노유민 씨 엄청 꽃미남이셨는데 그때. 맞아요. NRG. 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안 다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개간 사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는군요. 선입견이 있으시군요. 저 사진을 못 그게 많이 봤으니까. 안 다릅니다. 예. 뭐 다들 보면 엄청 달라져도 많이 안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또 고등학교 때 사진 가져오라 그러면 안 가져오고. 네. 공개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 진짜 많이 안 달라졌는데. 근데 얘도 보면 약간 남상이 있어요. 얘 얼굴에.
약간 중성적인 맞아요, 느낌이 남자 좀 있어요.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좀 중성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의 서신혜 씨. 서신혜 씨한테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아 진짜 미안해야겠다. 네. 하이킥 서신혜 씨. 네. 느낌이 있어요. 아역 네. 아역.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뭐 그 새 첫 방송은 아니지만 네, 정초부터 이게 관상 얘기. 정초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이런 그럼요. 얘기예요. 얘기 때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그 토정 비결 아 그런 것도 하면 좋죠.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토정 네, 네. 비결의 역사. 네, 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기쁘고 아, 중요한 소식 하나를 정말 좀 중요한 전해드려야 됩니다. 네. 저희 역선대 피셜 이 출연진들이 책을 썼습니다. 아. 짜잔. 네, 이름은 역선대 피셜 그놈으로 그대로 할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 구독자들 말고는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네. 잘했어. 네, 고심 끝에 네. 꿰뚫는 한국사 네. 시대를 뒤흔든 문제적 인물들 네. M장기획 지음이로 이렇게 자 책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뭐 우리 재원 쌤이 어떤 인물의 전체적인 설명을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 배상훈 교수님이 프로파일러로서 이제 분석한 이야기를 좀 담아놨고요. 그리고 평론가로서 또 오창석 작가가 뒤에 또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인물을 좀 다루고 있고요. 다 거의 다 저희 방송에 다뤘던 인물들 위주로 네네네. 돼 있어서 새로운 인물들도 몇몇 포함되어 있고요. 네 앞으로 우리가 또 다룰 인물들 네.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되게 멋있네요. 국내 최초 프로파일링 한국사. 아, 어. 좋죠. 좋지. 네, 네. 네, 이게 바로 기획력이라는 겁니다. 어. 아직 재수없네. 아직 출간된 건 아니고요. 네. 예스24에서 펀딩 중이라는 거. 네. 자, 펀딩. 펀딩. 네. 펀딩 일정을 좀 알려주세요. 펀딩은 1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하고 있고요. 일단 구매자 한정으로 펀딩을 하신 분들한테 사인본이 나갑니다. 네, 사인본. 이거 복사 아니에요. 네. 직접. 직접. 만약에 1,000권 나가잖아요. 저희가 여기 1000개 다. 앉아서 1,000개 다 사인하고 사인 1000개 다 해야 되고 그 인건비가 이거 펀딩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누구를 고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안 됩니다. 네. 진심 어린. 진심 어린. 거기에다가 소주잔. 아 소주잔. 이거 연장기획 이거 소주잔. 좋더라. 연장기에 소주잔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요게 이제 배송이 되는 시기는 2월 14일부터 3일 안에 이제 배송을 펀딩 해주신 분들한테 네.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출판이 돼가지고 배본이 돼서 그 이제 서점에 올라가는 건 아마 2월 말 정도일 거고요. 네. 2월 말 전에 펀딩을 해주신 분들은 미리 받을 수 미리. 있다는 거. 네. 이거 펀딩 하신 분들만 소주잔 받으실 수 그럼요. 있는 거죠? 네. 어. 한정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펀딩 하시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저희가 링크로 댓글로 남겨놓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일단 예스24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검색해서 들어가실 분들은 어떻게 들어가시면 될까요? 검색하실 분들은 꿰뚫는 한국사라고 꿰뚫는 띄우고 한국사라고 예스24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네네. 아, 붙이면 안 나와요? 띄우라면 좀 띄워라. 아니 혹시 붙일까봐. 아, 네. 네, 맞아요. 펀딩은 예스24에서만 진행됩니다. 네. 자 혹시 이제 찾기 힘드시면 저희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네네네. 혹시 미리 받아보고 싶다 M장기획 소주잔이랑 사인본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펀딩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또 사장님도 글도 쓰셨잖아요. 그 말씀을 안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창피했어 지금. 서문이 아니라 네. 이제 서문이죠, 시작하지만, 서문. 네. 서문을 네. 짧게 그나마도 아주 촉박하게 날짜 딱 맞춰가지고 드렸습니다. 아주 진심 어린 서문입니다. 네. 저 보고 울었어요. 그 서문. 원래 네. 책의 활용 점정은 서문입니다. 그럼요. 네. 서문은 제일 마지막에. 말씀이세요? 아, 진짜 진짜. 서문 보고 사람들이 진짜? 골라요. 그러면은 원래 책은 어떻게 책의 서문은 뒤에 쓰는 거예요. 서문 보고 사는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눈물 지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감동적인 네. 프롤로그가 있다는 거. 네. 자, 저는 재밌게 썼는데 눈물을 흘렸다니 좀 놀랍네요. 아 그래서 프롤로그는 아직 비어있네요. 아이 그거 잘라. 아니 나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요거는 이제 데모 버전. 아. 네. 까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 좀 조져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불편한 지점만 탁탁 찍어가지고 아니 나 그냥. 궁금해가지고. 네. 자, 요거는- 아주 공들여서 다 작업을 한 겁니다. 네네네. 네. 별것도 좋아요. 네. 네.
자 여러분 저희 역사의 피셜 그놈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또 방송에 나갔던 인물들이니까 방송하고 비교하면서 또 책을 네.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꿰뚫는 한국사 예스24 펀딩 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책도 나온 김에 저희 한 번도 공개 방송을 역사의 피셜 그놈 이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북 콘서트 겸 공개 방송 일정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3월 중에 있을 예정이고요. 네. 저희가 한 달 전 최대한 빠르게 미리 좀 참가 신청을 받아서 공연장을 아직 저희가 섭외를 못해서 공연장을 최대한 좀 크게 해서 뭐 100석이면 100석, 200석, 최대한 좀 300석까지도 받을 수 있게 좀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저희가 공지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공개 방송 일정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꿰뚫는 한국사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역사의 피셜 그놈의 공개 방송 일정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재구매율 98% 휴닉 베지어트 3년 만에 새로운 맛이 출시됐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국산 서리태를 듬뿍 넣은 리얼 서리태입니다. 꼭 필요한 단백질 보충과 식단 관리는 물론 모발에 좋은 서리태를 매일매일 듬뿍듬뿍 섭취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맛있냐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고소하고 달달한 추억의 맛입니다. 단백질 쉐이크라고 믿을 수 없는 맛, 순식간에 다 먹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머리숱 고민과 굶지 않는 식단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믿고 먹는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 베지어트와 함께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불만족 시에는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베지어트 2개 이상 구매하시고 M장 기획을 기재해주시면 국내 생산 대나무 칫솔을 증정해드립니다. 검색창에 휴닉 혹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검색해주세요. 네, 제가 요즘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매일매일 타서 이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잖아요. 네, 갖고 댕기는. 먹었죠 그때. 그렇게 한 2주, 3주째 먹었거든요. 한 나나요? 끼를 요걸로 했는데 살 빠졌다는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우리 담당 PD도 처음 보자마자 어우 왜 이렇게 살 빠졌냐고. 볼살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살이 많이 이제 빠지기 처음에는 그냥 맛있어서 먹었는데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살이 빠지는 느낌이 한 끼만 이걸로 대체했는데도 머리숱은 빠지면 안 되는데. 아니 서리태라서 머리 안 빠지려고 먹는 거 아니야 서리태가. 근데 이제 광고 읽으면서 머리는 안 돌아가냐? 서리태가 발모에 좋다고 해서 먹는 거야 바보야. 머리숱 알겠습니다. 고민. 근데 네, 왜냐면 하지 말라. 그냥 다이어트 하면 머리숱 좀 빠질 수 있거든요. 맞아, 맞아요. 그래요? 영양이 빠져나가요. 머리로 가야 될 영양, 손발톱, 머리카락 이런 데로 가는 영양부터 줄이거든요. 이 신체가. 그러다 보니까 손톱 건강 안 좋아. 다이어트 하면 손톱 잘 부러지고 머리카락 맞아. 잘 빠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서리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위험성도 좀 줄어드니까 이렇게 일단 그리고 이 탈모는 정서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예, 서리태를 먹었다는 그 만족감. 그것도 솔직히 무시 못합니다. 네. 자 여러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휴닉의 리얼 서리태. 저는 배지포유 2포에다가 딱 타가지고 먹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닉의 리얼 서리태. 자 흔들리지 않는 꼿꼿한 자신감. L-아르기닌을 무려 6200mg 함유한 칼로바이 아르기닌입니다. 맛있는 베리 맛이며 엄선한 부원료 10종, 비타민, 미네랄군, 엽산 등을 담았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신규 가입 1만원 추가 적립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활기차고 개운한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 바쁜 업무와 야근으로 피곤하신 분들, 더 이상 만성 피로에 지치지 마시고 퍼펙트 파워 아르기닌 6200을 검색해 주세요. 요 칼로바이에서 만든 거고요. 저희가 그 단백질 보충제 광고했었던 그 칼로바입니다. 김종국 씨가 광고하는 거. 자, 요 아르기닌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운동 전에 먹거든요. 네. 이게 확 에너지 올리려고. 자, 근데 이게 이제 평소에 좀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남성분들만 보통 아르기닌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남녀노소 다 정말 필수적인 준 아미노산이라서 다들 드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한테도 아르기닌이 진짜 좋아요. 이게 이제 성욕 감퇴되신 분들한테도 이게 생식기에 활성화돼서 성기능 향상에도 되게 좋고 이게 근육량이 보통 되게 나이 들수록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근육량 향상에도 되게 좋기 때문에 그냥 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면 진짜 좋아요. 아우. 자, 그리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전에 부스터용으로도 원래 그런 용도로 나온 제품입니다. 맞아요.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칼로바이의 퍼펙트 파워 아르기닌 6200이었습니다. 자, 낮에는 돈 잘 보고 밤에는 사랑받는 남자가 되기 위한 필수템 강력한 남성 활력제 스트롱잡스 소개합니다. 몸에 좋은 영양제는 많지만 스트롱잡스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낮에 하는 일과 밤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활력 성분도 낮밤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스트롱잡스 데이샷은 아침에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힘든 분들, 낮에 졸리고 주의력,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 몸에 활력이 생기고 뇌 건강, 집중력에 좋은 활력 성분 담았고요. 스트롱잡스 나이트샷은 밤마다 자신감 없는 분, 스태미너가 예전보다 약해진 분들, 저녁에 술 드시는 분들을 위해 남자의 힘과 지속력을 위한 성분을 담았습니다. 서울대 약대 박사 출신 신약 개발자가 연구 개발한 제품으로 믿을 수 있고요. 다른 영양제 드실 필요 없이 스트롱잡스 세트로 극강의 남성 활력을 되찾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대 오늘 했어요. 약대 박사. 역시 신뢰감이 다릅니다. 역시. 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내용하고 맞춰서 가져왔습니다. 자, 데이샷에는 흑마늘, 아르기닌, 타우린, 각종 비타민, 셀레늄, 엽산, 레시틴, 오메가3, 강황, 항산화, 과일 등이 들어가 있고요. 나이트샷은 블랙마카, 밀크시슬, 자라, 옥타코사놀, 아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 성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뭘 위해 만들었는지. 자, 뭐가 블랙마카. 필요하십니까? 데이샷, 나이트샷 뭐가 필요하십니까? 자라가 필요하고. 아, 나이트샷. 자, 알겠습니다. 올해 또 결혼이 목표시기 때문에 몸을 만드셔야 돼요. 블랙마카. 뭘? 블랙마카 요즘 핫하거든요. 네. 자, 여러분 이게 좋은 게 데이샷, 나이트샷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거 나눠서 구매하는 맛도 있겠지만 낮에 밤에 이렇게 또 나눠서 먹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남성 활력, 낮 활력, 밤 활력, 스트롱잡스로 찾아가세요. 이번 화 주제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네. 이제 입시철이죠? 네. 입시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려면 서울대의 역사를 알면 된다. 네. 역사만 알면 받아줍니까? 근데 중요하죠. 음. 중요합니다. 서울대 가고 싶은 분들은 서울대를 알아야 서울대로 진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서울대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왜요? 다들 자녀들이 있으시면 네. 꿈은 서울대죠. 아. 네, 다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까지는 아니에요. 낳자마자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요? 우리는 서울대로 가야. 그러니까 낳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일 때까지는 꿈꿉니다. 1학년 네. 때까지는. 네. 점차 현실을 깨닫게 되죠. 네, 근데 이게 저희 구독자분들 나이대를 추산을 해보면 네. 아직까지는 초 중학교가 맞아요. 많으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다들 서울대 진학을 꿈꾸실 텐데 네. 그러신 분들은 꼭 음. 필히 이 방송을 보셔야 된다. 오늘은 서울대의 역사입니다. 네. 아, 네. 서울대. 사실 뭐 서울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명문 대학교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명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서울대를 없애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네. 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네. 사실 특혜가 많아요. 음.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뭐 법인화가 되었지만 네. 전체 국립대학 중에서도 국가 지원율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다음 서울대 한 사람, 서울대생 한 사람 키우는데 네. 국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국립대 평균으로 놓고 따졌을 때보다도 한 3-4배가 높아요. 굉장히 편차가 심하죠. 네. 네. 그 말은 서울대생에게 국가에서 지금도 일정 정도 특혜를 가해주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들이 이제 조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적 인물들 중에 네. 서울대 출신들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어떻게 주목 효과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뭐 못된 짓을 했는데 반대 서울대 그러면 각인이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서울대 출신 중에는 악인이 많다. 뭐 이런 프레임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좋은 분들도 많죠. 그럼요. 반대 훌륭한 프레임도 있어요. 그 얘기 나눠봤는데 애가 좀 똑똑한 것 같아. 혹시 학교가 서울대 역시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전두환은 서울대 학군단 교관이었죠. 교관이었죠. 근데 네. 이제 서울대 출신은 출신은 아닌데 아니고. 이게 헷갈리. 네. 그리고 이제 확인되지 않은 분도 계시고 김영삼 그건 논란이 있긴 있는데 네. 알아봤더니 네. 확실히 서울대 출신은 맞아요. 아. 왜냐면 6.25 이전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뭐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 김영삼 대통령의 특성상 서울대 출신이라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DJ에 비교해서 그 DJ는 연설을 굉장히 잘하시고 네. 달변이시잖아요. 아는 게 엄청 많고. 그렇죠. 근데 YS는 그게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입학은 맞다. 네. 이게 그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왜냐면 이게 45년 해방 이후부터 네. 한국 전쟁 그 시기까지 서울대학교가 굉장히 네. 그 혼란스럽습니다. 아. 그거 이야기도 뒤에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화학과 들어왔을 때 네. 일본에서 굉장히 그 잘 나갔던 세계적인 화학자들이 해방 이후 귀국을 했어요. 리승기 박사 네. 나오지만은 네. 그분이 서울대 정착 못하고 김일성 대학으로 갔어요. 아. 근데 그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사실 리승기 박사죠? 네, 리승기 리승기 박사. 박사. 네. 리승기 박사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화학계 해방전 화학계의 거의 뭐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세계 우리가 비닐론 비날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역사에는 그게 사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럼 그분들이 서울대에 정착하지 못하고 서울대라는 거에 어쨌든 우리나라에 못하고 왜 올라갔는가에 대한 이유도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뭐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배경적인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뭐 서울대 가보고 싶었던 적도 없고 아니구나 살짝 꿈꿨던 적이 있거든요. 가보고 싶지 않았었던 아니,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뒤늦게 입시 미술을 시작했어요. 고2 때 시작했거든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고2에 시작했다는 건 되게 늦게 시작한 너무 늦었어요. 거예요. 많이 늦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스케치북에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저것 뭐 풍경이나 사람 얼굴 캐리커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던 연습장이 있었는데 미술 선생님이 그 책을 보시더니 이제 꼬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나는 뭐 미대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미대 갈 정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부모님을 이제 면담을 하시면서 서울대 미대. 얘가 그냥 공부로는 서울대 못 간다. 근데 미술을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 실기. 이야. 그 얘기 그 되도 않는 얘기인데 사실. 그 보니까 미술학원이랑 미술 선생님이랑 연계가 돼 있어서 맞아요. 미술학원에 학생을 보내면 맞아요. 약간 뽀찌가 있었나 봐. 그건 저도 사실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화학과 간 이유도 네. 화학 선생의 그 뽀치 때문에 어디서 받아요 뽀찌를 화학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에서 화학과를 보내면 아니 그 이제 말하자면 그렇죠. 그 과에 서울대 연고대 화학과 예, 보내면 예. 보너스가 급이 있구나. 달라요. 이건 약간 정규 보너스일 것 같은데 네. 나는 100% 굉장히 이거 불법적인 뒷돈. 뒷돈이지 네. 뒷돈. 어쨌든 그 말에 우리 부모님이 바로 현혹돼가지고 눈 돕니다. 그 서울대 우리 엄마 아빠는 서울대 욕심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있으시죠. 아니죠. 서울대란 말에 완전 그쵸. 눈이 눈 돌죠. 네. 그런 모함이가 다 떨어졌는데 이 실기가 1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네. 중학생 때부터 해도 힘든데. 그리고 입시 미술이랑 나랑 너무 안 맞더라고. 어쨌든 서울대라는 말의 이 위력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과제를 또 내드렸지 않겠습니까? 네. 다들 좀 숙제는 해오셨나요? 창석은 빠졌죠. 네, 창석이 요거 때문에 빠진 건가 싶은데. 그 각자 대학교 출신 네. 대학교의 역사를 역사. 좀 공부해오라라고 이제 숙제를 내주셨는데 오창석 작가가 그 이야기 듣고 이제 갑자기 안 왔어요. 갑자기 그 얘기 듣고 네. 공부하다 열받아서 먹었나 알아보다가 이게 각자 대학마다 음. 그 언제부터 시작인지를 다들 아마 그 입학을 하면은 다 공부를 시켜줄 거예요. 네. 네. 근데 관심이 그러지 없죠, 근데. 그렇죠. 네, 대충 듣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가톨릭대를 나왔는데 학부는 가톨릭대도 제가 입학했을 때 150주년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이게 국내 최초 대학이다. 대학. 이제 그게 왜냐면 신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신학교부터 쳐치는 거죠. 네. 아무튼 저희는 이제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러니까 한 170주년이 된 거죠. 그 정도로 좀 그래도 나름 예. 그 좀 역사가 굉장히 깊은 학교. 예. 어디 학교 저 학교 숙대 나왔습니다. 숙명여대. 역사가 어떻게 되죠? 1906년에. 오, 6년. 1906년이면 그러면 식민지 전이에요. 그렇죠. 민족 교육의 삶이 대한제국. 야. 순원 황기비 엄씨께서 황실에서 네. 예, 만든 학교입니다. 뭐 그 끝이에요? 더 나가요. 그게 끝이에요? 네. 숙제를 아주 더럽게 해오셨네. 제가 이 숙제를 내드린 건 네.
제가 서울대로 이제 방송을 하지만 각 학교의 역사들을 이제 그렇죠. 공부하고 하다 보면 나름의 애교심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자부심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서울대 중심의 뭔가 이런 게 아니라 네. 각 학교도 역사가 있고 각 학교마다 네. 자신들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맞는 자부심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학교의 아니, 뭐 역사를 꼭 대학교가 공부하는 아니라 건 고등학교. 그럼요. 네, 중요한 거라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었던 거.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세종대학교 네. 다들 아시다시피 졸업은 못했습니다. 네. 이수자죠, 이수자. 졸업자가 아니라 수료자. 수료자. 왜냐면 8학기를 다 들었는데 학점이 부족해가지고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네. 수료자죠, 수료자. 근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학교 다닐 때는 알았지. 그 원래 수도여자 사범대학교라 그래서 여대였습니다, 여자. 선생님들을 배출하는 사범대였어요. 오. 사범대. 근데 78년도에 세종대학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세종대학교로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78년에 바뀌었고요. 처음 학교가 개교된 거는 40년도더라고요. 그럼 명확한 식민지 시기에 식민지 맞는 시기에 맞는. 식민지 뭐 저도 그거 보고 대충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기술 교육 네. 차원에서 만들었지만 그래도 꽤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럼요. 네. 그런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기독교 학교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설립자나 그 계속 가족들이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그 재단을 학교 안에 들어가는 입구는 향교처럼 돼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들어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맞아. 한옥을 통과하면 네. 교회가 있는. 그리고 이제 미션 수업을 꼭 들어야 이수를 해야 졸업이 네, 졸업하는 가능하고. 데가 있어요. 그 재단이 기독교 재단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정식 기독교 학교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운영이 좀 되죠. 근데 이제 재단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자고. 아니 근데 그 얘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양재단. 저도 세종사이버대에 저기 교수로 지난번에 했잖아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처장이나 총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학교는 재단 비리가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또 진짜 그래요. 근데 그게 이게 근데- 오랫동안 있었던 것을 이제 봉합하는 과정이라는 얘기겠죠. 예.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대물림 하면서 운영이 됐는데 막 그 사이에 틀어져 가지고 엄마하고 아들이 철천지 원수가 맞아요. 돼서 그렇게 돼요. 학교를 굉장히. 두고 싸우기도 하고 학생 편에 누가 서느냐. 근데 저희도 그런 거 있어요. 저희도 이게 황실에서 만든 거라서 그 황실 재단이 그 땅 같은 것도 재산이잖아요.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국가에서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황실 재산이라고 해서 계속 우리 거라고 하는데 문서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재판하고 막 이런 거 있다고. 그게 옛날에 그 네.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말로 뭐 했던 거 그런 거겠죠. 네, 문서는 발견 안 되고 공식적인 있는데 등기가 없는 이로서. 아니 난 점거하고 사는 거잖아 그냥 그러면. 수많은 숙대 동문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걸로 인정은 받았대요. 네, 그죠 이미. 네, 그거야 인정은 뭐 이미 받긴 점유로 했는데 된 거. 어쨌든 문서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어쨌든 근데 그것도 역사니까. 네. 그것도 뭐 어쨌든. 근데 저는 숙명여대 하면 떠오르는 게 숙명여대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만한 기억일 텐데 그 트랜스젠더 분 입학한다 그랬더니 예. 그게 몇 막았나요? 몇 년도지? 막아가지고 꽤 됐는데 시간이. 그 숙대 맞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을 당시에- 지운 거예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였나? 안 다닐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나. 그래서 그때 되게 좀 숙명여대 학생의 그렇죠. 선택이 예. 굉장히 아쉬웠던. 네, 근데 그건 아마 학생회의 입장이었던 것 같고 전체 또 학생들의 전체 생각은 학생들의 또 입장은 달랐을 아니었을 테니까.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성소수자 입학을 좀 반대했던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때 숙명여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지하게 된 안 좋은 일이긴 했지만. 네. 근데 그때 뭐 어쨌든 여대의 정체성 때문에 논란이 좀 있긴 있었죠. 근데 아직은 좀 우리 사회가 보수적이다 그런 걸 많이 느꼈었죠. 진보적이어야 할 학생회에서 먼저 그렇죠. 이렇게 네, 반대하고 오히려. 나서니까 좀 충격이었다. 그런 것도 좀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또 교수님은 전 뭐 이제 뭐 다 아신 대로 1905년에 그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세웠다. 근데 이제 그게 누구냐 하면은 그 명성황후 민비를 장원까지 네. 업고 튄 그 양반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황실 역사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민족 교육 뭐 이제 고정의 그런 생각 때문에 네. 그 뭐 저기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성 전문학교 그 그렇죠. 개념이 되는데 네. 사실 저는 학교를 싫어하는 게 20년 몇 년쯤에 그게 동아일보 재단이 이게 인수하면서 1920 몇 년이에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동아일보 재단 김성수, 김인수 되면서 이제 어차피 이게 친일되면서 해방 바로 전에는 네. 완전히 그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성격이 바뀌면서 어.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제 이게 우리는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저 김성수상을 저 언젠가 넘어뜨려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 친일파 새끼 막 그런 얘기하면서 저 김성수상이 학교 딱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는 백양로를 따라서 쭉 이건데 고대는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김성수상이 있어갖고 네. 그 옆에 4.18 탑이 있고 호상이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87년도에 그 선배들이 언젠가 저걸 까야 된다. 김성수 그 동상을. 네. 그런 아픔 때문에 더 민족고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친일파들이 재단을 점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회라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선배들의 입장은 우리가 4.19의 주체 세력이었고 4.18 하루 전에 뭐 이렇게 그건 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뭐 서로 간에 뭐 다투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족 고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네. 이중적인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김준엽 선생 그 총장님처럼 우리 그 뭐 장정의 그분처럼 맞아요. 총장 계시면서 전두환한테 쫓겨난 그런 것에 대한 아픔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재단과 싸워야 된다. 싸우는 것이 그 민족고대 정신이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학교의 주인이 누구냐에 네 그렇죠. 대한 생각인 건데 재단은 당연히 우리 우리 돈인데라고 돈이라고 이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돈 내고 다니는데 학교의 주인은 그렇죠. 그다음 여기서 배우는 네.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인이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계속 그냥 그러다 89년도인가 총장실을 털었어요. 뭐 잘 많이 해보셨잖아요. 전 뭐 때 되면 늘 들어가니까 그냥. 털어갖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비리장부들 막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었죠. 아이 또 회장단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학생회장, 뭐 학과 학생회장이냐 뭐 그렇게 네. 하면서 그런 내용들 많이 배우게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뒤에 학교는 이 학교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 우리가 사실 아시다시피 사학 재벌들이 비리가 엄청 많은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일종의 구기득권들이 일종의 재산을 숨기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을 재생산하는 그 구기득권의 지식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돼 갖고 젊고 또 생각이 있는 우리 김재원 선생 같은 사람들이 교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진 진보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수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카톨릭 대학교나 아니면은 뭐 한신대학교나 이런 데들은 젊은 선생들이 많이 맞아요. 되지만 이 서울대, 연고대 같은 이런 그 오래된 대학, 이대나 숙대 같은 데도 젊고 생각이 있는 선생들은 선생님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꿔요? 그런 데는 많이 하는 거죠. 사실. 기존 기득권들의 권력이 워낙 워낙 견고하다 세. 보니까 거기 뚫고 들어가기 힘들다. 거기는 대대로 교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 교수. 대물림마저. 네, 그렇죠. 이게 또 대대로 안 하고 빗겨 하죠. 우리 아닌 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돼. 그래서 어려웠죠. 이게 참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외국인이 연대 고대 가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왜 여기 연대 왔냐 고대 왔냐 물어보는 컨텐츠가 있어서 저 궁금해서 봤더니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다 서울대 못 가지고 왔대. 아 외국인들도 아니 거기 왜? 한국 사람 외국인이 물어보니까. 한국인 학생들이 인터뷰하는 거야 영어로. 네. 그러니까 이제 연대 고대 서울대 학생들의 영어 실력도 좀 엿볼 겸 이런 컨텐츠였는데 그 거기 기본 질문이 왜 이 학교에 왔느냐였어요. 저도 봤어요. 그거. 어. 근데 연대 고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뭐 서울대 못 가가지고 왔죠. 이거 굉장히 씁쓸하더라고. 맞아, 씁쓸하죠.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심지어 스카이라고 묶이기도 하는데 서울대에서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명문 사립대 세 군데 아닙니까? 근데 근데 그 그래서 안에서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아마 그 총학생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나 봐요.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바뀌었대요. 근데 저희 들어갈 때는 저희는 시골에 인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60% 이상이 서울이 아닌 데만 왔기 때문에 그때는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를 포함해서 촌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냥 막걸리를 좋아하고 좀 막걸리 좋아하고. 구수한 이미지가 저희는 농대가 있지 예대가 없어요. 어. 연대는 농대가 없고 예대가 있어요. 음.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큰 차이였습니다. 중요한 예전에. 건데 네. 어쨌든 그 상황에서 저희도 그때는 촌놈들이 많이 모여서 했는데 그때도 비슷한 거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못 가서 온 애들도 있었지만은 여기만 목표로 한 애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최근에 다시 조사했는데요. 서울대 연고대만 놓고 딱 조사를 했는데 8알 가까이가 네. 강남 8학군 그렇죠. 자사고 출신으로 맞아요,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시골 출신으로서 고대 오는 없다. 비율은 음. 극소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물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층 대물림이 이런 식으로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쨌든 뭐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 아무래도 더 연봉이 높은 직업을 얻을 수 있고 사회 기득권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실 그 뭐 대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부모의 경제력이 결국 자녀의 교육 퀄리티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계급이 대물림되는 이런 현상이 딱 드러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 중심성을 딱 드러낼 수 있는 표가 이게 뭐 교수가 어느 학교 출신이냐가 다 모든 걸 가르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 교수들의 학력을 한번 조사했어요. 모 대학 네. 경제학과에서 어. 몇 대 몇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서울대가 몇 프로 정도실 것 같으세요? 한 85%? 오, 저도 85%?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80몇 저도 퍼센트. 뭐 90%까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7할 정도. 7할. 그러니까 7대 2대 1의 비율. 7이 서울대고요. 2가 연고대입니다. 네. 그리고 1이 지방 국공립. 혹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성대, 한양대, 뭐 서강대 정도. 그러니까 1을 나눠 먹는 거고요. 네. 그 뒤에 칠알이. 아마 자기 학교 교수 비율이라는 규정이 생겼을까 언제부터? 있어요. 있는데 이거 세탁을 대단히 하죠. 세탁을 하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세탁해. 예. 이제 각 학교 자대 출신들을 뽑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쿼터가 있습니다. 쿼터. 기준이 학부만 그 학교 나오면 돼요. 석박을 서울대에서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자대 출신으로 이렇게 해서 뽑히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서울대에서 십몇 년 이상 더 공부하신 분들이 와서 하는 거라서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네.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서울대는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것들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네, 그 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일하게 그 서울대가 지배 못하는 과가 있습니다. 경찰학과. 경찰학과 동국대? 없습니다. 동국대가 일부 지배하고 경찰대, 동국대가 지배하는 아. 거의 유일합니다. 왜요? 세종대 호텔 관광 경영학과. 그런가? 네. 아마 서울대 경영이 압도적일 거예요. 미대도 네. 홍대 아닌가요? 서울대, 홍대 이렇게. 미대, 홍대. 홍대, 그지. 홍대. 서울대 네. 근데 아니 서울대, 미대, 홍대, 미대 거의 동급으로 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반반. 근데 네. 서울대과가 아예 없기 때문에 네. 경찰 행정학과는 없기 때문에 네. 그 저희 세종대 자랑 여학생들이 이쁘다. 뭐야? 아 진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무용학과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대가 예술대학교가 그렇죠. 워낙 예, 유명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 좀 그리고 뭐 많아요 연예인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출신 연예인분들이. 숙대는 아나운서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금희 선생님. 예. 진짜 이금희 선생님 맞아요. 거기 나왔어요. 너무 네, 위에고. 맞습니다. 예. 너무 위에고. 아니 왜 아, 왜? 박가영이 있잖아 박가영. 박가영. 그럼요. 이금희 교수님. 네. 저희 때 86학번이 교수님인데 86학번. 이대가 더 많습니다. 네 어쨌든. 네. 네. 근데 그리고 우리는 이 여자 사범대학교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학교가 되게 좁은데 되게 추워. 네. 그래서 음기가 세서 춥다. 그래서 학교 곳곳에 기독교 학교라 그랬잖아요. 학교 근데 곳곳에 교회도 있지만 남근상이 있어요. 진짜로요? 엄청 많아요. 불뚝불뚝 솟은. 그래서 난 그 학교 갔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그게 그거구나. 어, 남근상이. 그 음기가 센 지역이라 예. 그래가지고 그 음기를 눌러야 그러니까 된다고. 학교 지을 때도 풍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주 괴이합니다. 이 학교가. 이상한 학교야. 교회도 있고 남근상도 있고. 어쨌든 그 예대가 있고 예대 음대가 있는 데는 네. 여학생들이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대는 예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 아니 뭐 학교에 뭐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미지라는 게 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정식으로 규명된 건 아니지만 우리 학교는 뭐 그런 걸로 유명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게 있어서 연예인들도 워낙 많고 이러다 그쵸,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예, 했는데 예, 예. 아니 뭐 다 연결되는 겁니다. 네. 네,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서울대 역사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왜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 역사라고 하면 네. 일단 여기서부터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서울대 역사를 어디로 볼 거냐? 네. 서울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뭔가 부끄러운 점이 있나요? 부끄럽다기보다는 이게 중간에 한번 좀 뭔가 통합 네.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논란이 한번 있었어요. 그걸 이제 뒤에도 말씀드린 이제 국립대학 안 파동이라고 그래서 국대안 파동, 국립서울대학교 안 파동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요때 한번 성격이 크게 변합니다. 근데 그 성격이 변하기 전에는 그럼 어디로 볼 거냐라고 네. 하면 사실상 경성제국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경성제국대학이 전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의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조금 네. 험난합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교육열이 대단해요. 그죠. 식민지 이전부터 대단합니다. 음. 좀 미쳤어요. 네. 교육열이 말도 안 돼요. 그 교육열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캠브리지 사전인가? 네. 거기에 교육열이라고 올라. 체벌, 에듀케이션 피어가 아니라 체벌처럼 교육열 이렇게 네. 있군요. 그게 대단히 한국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번역어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특이하거든요. 고유 명사가 됐군요, 그냥. 네. 근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리고 그 교육열의 끝에는 식민지 시기에는 경성제국 대학 입학 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통 교육열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모두가 경성제국 대학 하나만을 위해서 네. 교육합니다. 아 그때부터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근데 그게 조금 의미가 이상한 게 뭐냐면 원래 교육이다라고 하면 뭘 것 같아요? 교육의 사전적인 의미.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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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게 이제 방송 이렇게 대충들 하시면 그게 인문학적 소양, 네. 기술적인 거 이거 다 합쳐 철학적 이게 뭐 한 서너 개가 있는데 그 대부분 근데 이제 그렇죠. 성공으로 가는 그렇죠. 수단.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원래 사전적인 교육이라고 하면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네. 그 전인적 교육 뭐 네. 이런 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네. 무엇이 필요하냐 그걸 가르치는 것. 어. 그러니까 인간 형성 과정이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계급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됐죠. 그게 대단히 이해되고. 중요한데 단순히 계급 상승이 아닙니다. 식민지 시기 이게 조금씩 꼬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계급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상급 학교를 진학해야 됩니다. 계급이 한 단계 나의 원래 계급에서 한 단계 위로 가기 위해서는 상급 학교 진학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이 돼요. 그게 처음에 이게 조금 변화가 되는 게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로 재편될 필요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제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면은 이제는 내가 천민 출신이어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나를 드러내려면 네. 신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네. 그때는 나의 출신 학교가 나를 드러내는데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학교와 동문 나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요때가 이제 나라가 조금 휘청휘청 할 때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조금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과 딱 결합이 되면 뭐가 되냐면 단순히 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엘리트가 되는 과정이 우리나라의 부국 양병의 네.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조금 좀 포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 상급 학교에 간다. 음. 이게 민족을 대표하는 엘리트가 되기 위한 네. 한 사람이 되기 위한 상급 학교. 근데 이게 1910년이 되면 완벽하게 무너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식민지가 돼버리게 되면서 국권이 없어졌으니. 민족주의에 입각한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식민지의 교육 제도에 맞게끔 사람들이 재편이 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1차 조선 교육령이라고 네. 하는 건데요. 이게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일단은 그 조선 총독부와 일본 제국주의가 생각하는 조선인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네. 이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1번 충실한 제국의 신민을 양성한다. 두 번째는 적당히 배워야 한다. 그렇죠. 겁니다. 일단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교육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대단히 복잡합니다. 일본의 교육제도.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도표를 띄워 드릴 건데요. 일단 그 소학교가 있고요. 소학교가 지금의 초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6년제입니다. 6년제. 그 다음이 중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예요. 그 중학교가 5년제입니다. 5년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요. 고등학교, 구제 고등학교라고 불러요. 지금의 고등학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네. 구제고등학교. 구제고등학교. 화학동시장. 옛날. 구제시장. 구제. 그거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구제자를 붙이는 거고 이때는 그냥 고등학교입니다. 어. 그게 3년제입니다. 네. 근데 여기와 동급으로 치는 게 전문학교 혹은 예과예요. 대학 예과. 네. 요게 3년이 들어갑니다. 네. 그 위에 대학이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네. 교육제도가 조금 이상해요. 음.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를 기본으로 두고 식민지 조선으로 돌아가면 식민지 조선은 더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네. 일단 소학교가 없어요. 없다고요? 예, 소학교가 없습니다. 조선에는. 조선에는 보통 학교라고. 보통 학교. 보통 학교. 근데 보통 학교가 소학교랑 동급이 되어야 되는데 네. 보통 학교는 4년제입니다. 4년제라고요? 4년제요. 초등학교가 4년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가 원래 그 소학교 위에가 아까 뭐라 그랬죠? 중학교.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근데 조선은 중학교가 없어요. 고등 보통학교입니다. 그게 또 4년제입니다. 그러면 도합 몇 년이죠? 8년. 8년이에요. 이게 중등교육 과정까지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6년제와 그 3년제 중학교를 합친 9년보다 1년 적잖아요. 적잖아요. 네. 아니죠. 6년과 5년이니까 네네. 11년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3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식민지 조선에서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학제 안 들어가는. 학제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조선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졸업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조선에서 고등보통학교를 나와요. 그 다음에 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다시 공부해야 돼요. 소학교부터. 일본에서부터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네.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식민지 조선 안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의 기준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까지 이수한 사람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조선에는 그 교육기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식민지에서 관공입으로 곧 그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조선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취업의 기회가 일단 박탈이 됩니다. 네. 지방에 있는 하급 공무원들도 네. 조선에서 공부한 사람들로는 입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교육 천장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인정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요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식민지 조선에는요. 식민지 조선인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일본인들도 있고. 제조 일본인이라고 부르는 네. 일본인들이 식민지 조선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본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요 사람들을 챙겨줘야 돼요. 네. 조선 총독부의 제 1번의 어떤 목표는 식민지 조선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권익과 어떤 그런 권리를 또 네. 챙겨주는 게 또 목표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박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그 본토에 비해서. 네. 그렇지만 일본인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소학교와 중학교를 따로 뒀습니다. 그건 또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요 뒤에 가서 이제 설명드릴 텐데 일본인들이 다녔었던 그 중학교들이 나중에 고등학교가 되거든요. 네. 해방 이후에 그게 다 여기서부터 기원을 하는 거예요. 그 경성중학교라고 불리는. 이건 얘기해도 되나? 네네. 지금의 서울고등학교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용산중학교. 네. 지금의 오. 용산고등학교. 저기 있는데. 네. 거기가 원래 일본인들이 다니던 아. 그 경성중학교와 음. 용산중학교가 모태가. 그래서 이제 야, 너 리액션이 그 족이 있는 데는 뭐냐? 너무 우리 동네여가지고.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바뀔 때는 너무 아는 곳이라서. 무슨 동에 있는 데도 아니고 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뀔 때는 중고등학교로 바뀌었죠. 네 이름이. 네. 아. 그런데 네. 이들도 문제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해요. 한 10년 정도 됐을 때. 네. 왜냐면 용산중학교를 졸업하고 명문중학교요. 네. 명문중학교입니다. 경성중학교를 졸업을 해도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없었죠. 대학이 없으면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네. 갈 수는 없잖아요. 일본으로 그럴 거면은 뭐하러? 그렇지. 왜냐면 이주 정책을 엄청 강하게 실시를 하는데 네. 여기 와서 살라며. 그럼 여기에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해도 대학까지 나올 수 있는 그걸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학도 만들어줘. 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이제 1916년, 17년 정도가 되면은 조선 총독부에다 대고 제조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대학을 설립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네. 빗발칩니다. 네. 네. 당연히 거기서 식민지에서 태어난 일본 2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그렇죠. 위한 대학교. 대학교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네. 자체적으로 십몇 년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런데 요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음. 조선인들도 엄청나게 투쟁을 합니다. 아. 왜? 우리 일단 이 학교 이 교육 이 제도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 4년 공부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더 높은 학교를 갈 수도 없거니와 네. 여기에서 졸업장을 딴다고 해가지고 지금 조선에서 살고 있는 제조 일본인들과의 경쟁에서도 네. 취업 시장에서 말도 안 되게 밀리고 어. 우리도 이것도 바꿔주고 학교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했었던 거죠. 거기에서 하나 추가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조선인들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네.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학교를 우리 스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조금씩 분출되기 시작해요. 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고 네. 하는. 지금 뭐 사립대학 비슷한 거죠. 네. 네. 그게 아까 이제 교수님이 나오셨던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사실은 결국은 경성제국대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요. 요 설립 운동으로 모아졌었던 그런 기성금이랄까요? 그게 활용이 돼서 만들어지는 학교는 보성전문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의 네.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욕구들이 막 빗발치기 시작할 때쯤 터지는 게 3.1운동입니다. 그러면 3.1운동으로 제조 일본인들의 요구와 네. 조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제 시점이 됐었던 네. 거죠. 그게 이제 1922년에 네. 제2차 조선 교육령입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교육 제도가 한번 크게 또 바뀌어요. 1911년에 1차 교육령에서 있었던 교육 제도 자체가 조금 개편이 되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의 학제와 네. 조선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학제를 맞춥니다. 대신 이름은 바꿔주지 않아요. 아. 보통 학교는 그대로 두고요. 네. 대신 보통 학교를 6년제로 네. 바꿔주고요. 끝까지 차별을 두기 위한 그렇죠. 장치겠죠. 명확한 차별입니다. 뭐냐면 일단 이름부터가 다르고요. 보통 학교라는 학교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거라는 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민주주의 일반 원리인데 일본 애들은 보통을 소보다 낮게 흔히 말하는 기술적 천직을 만드는 네. 그런 의미로 써버렸네 완전히. 보통 학교까지는 뭐 그래 보통의 교육 오케이 인정하는 거 기분 근데 그 나쁘지만 보통은 네. 써봤자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확 바꿔버린 네. 거네요. 완전. 네. 그럼 그 다음에 요거 6년제로 바꿨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고등보통학교였잖아요. 네. 이것도 말이 웃긴 거예요. 중등 교육이 아니라 네. 보통은 똑같은 보통인데 조금 높은 보통 아니에요? 그렇죠. 고등의 보통 아. 보통의 고등. 말이 이상해. 네.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한 거예요. 대신
이것도 5년제로 늘려줍니다. 그러면 중등학교 편제와 어느 정도는 맞춰준 거죠. 네. 그리고 여기를 졸업하면 중등학교까지는 이수했다는 걸로 인정은 해줍니다. 인정은. 네. 그렇게 이제 편제는 바꿔주지만 다시 한번 문제가 있죠. 왜? 고등보통학교를 나와도 조선에서는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이 없어요. 전문학교들도 이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어떻게든 조선인의 엘리트들을 양산할 수 있는 학교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빗발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학교가 경성 제국대학이라는 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국대학은 그때 일본 전체 제국에서 몇 개가 있었던 거죠? 이때 만들어질 때가 아마 6번째일 텐데 요거는 동경제대 있었고 뭐 이렇잖아요. 기분 나쁘기도 하고 기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일본에 있는 제국대학 중에서 계단이 좀 빨리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6번째니까 네. 꽤 빨리 만들어진 케이스기는 해요. 전체 비율 중에서는 좀 빨리 만들어진 편이다. 중간 정도에 만들어집니다. 음. 6번째. 아마 마지막까지는 9개까지 있었을 텐데 네. 6번째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더 만들 생각 없이 그냥 마지막으로 만들어줬겠지. 근데 제국대학은요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국 내 이거 지금도 구제국대학 출신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일본의 그 대학의 서열이라고 하면 일본도 대학 서열합니다. 네. 대학 서열화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도 아, 없으면 있었어요.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보통 이제 동경대, 도쿄대, 네. 그다음에 와세다, 게이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구제국대학이 순서대로 그리고 동경제대랑 교토제대는 서로 본인들이 1번이라고 엄청나게 또 치고받고 하거든요. 네. 일단 구제국대학 출신이 훨씬 우대를 받아요. 제국대. 그 중에 6번째니까 기분 좋아야 되나요? 좋아할 필요가 없죠, 뭐. 그냥 일단 이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위한 게 더 첫 번째 아니었을까요? 훨씬 컸습니다. 네. 일본인들이 여기에 왔다가 다시 일본 내지로 들어가는 거를 막고자 네. 여기 안에서 계속 이민 정책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이 안에서 놀아라. 그러니까 계속 섞어줘야 되는데 네. 이 일본 본토에 있는 이 열도에 있는 이 일본 국민들이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올 생각을 안 하니까 봐 여기 제국 대학이 있으니까 가서 살아. 네. 이런 의미였겠지 뭐.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조선인들을 위한 설치였겠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제 여기서 제국대학이 생겼으니까 특히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를 해와요. 제국대학에 네. 들어오려고.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아무튼 1923년에 이제 그 경성 제국대학이 개교를 해서 네.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성 제국대학이 만들어질 때 아까 그 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아까 구제고등학교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유럽은 비슷해요. 독일이 네.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중등교육까지 받은 사람들 중에 결정을 합니다. 그 위에 엘리트가 될 거야? 아니면 그냥 어떤 다른 그냥 노동자로서 살아갈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김나지움. 네. 그런데 나는 계속적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싶어라고 하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예과. 어.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교육의 전사로서 고등교육이긴 합니다만 고등교육의 전사로서 각 학교의 예과라는 게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어떤 거를 상상하시면 좋냐면 내가 장교가 되기 위해서 그 사관학교를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생도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생도라고 부르잖아요. 생도 네. 과정이죠. 생도 과정.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내가 엘리트가 되기 위한 예비적 신분을 갖는 걸 예과라고 부릅니다. 사실 육사도 네. 입학하기 전에 한 2달인가 그거 받잖아요. 그런 느낌이겠죠. 의대 생각하시면 돼요. 의대 2년. 네, 의대 2년에 예과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수료해야 의사가 될 의대를 갈 수 있는 것처럼 본과로, 네. 본과로 가는 거. 본과 가기 전에 예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예비 과정. 그게 3년이에요. 네. 근데 그것과 동급으로 쳐주는 게 구제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라고 하는 건 네네.
중등 교육이 아니라 내가 고등의 대학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학교가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있어야 돼요. 그게 3년이거든요. 네. 근데 경성제대는 예과가 2년짜리가 따로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이수해야 경성제국대학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아. 네. 경성제국대학 입시반 2년 들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예과 입학이 자동으로 90% 이상이 그냥 경성제대 넘어가긴 학생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경성제대 예과 입학이 경성제대 입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 과정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경성제대 2년짜리가 들어가면 이제 경성제대 입학이 네.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조선에서의 상황입니다. 네. 조선에서의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요. 조선은 농촌이 계속 핍파되고요. 노동 환경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요. 식민지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악화 일로를 걷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경제가 안 좋아져요. 어디를 갈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오히려 도시 일자리 많은 도시로 모이게 돼 있죠. 도시로 모이고요. 그다음에 어디로의 공무원이 돼, 공무원. 취업? 공무원.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공무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네. 상급 학교 졸업장입니다. 어. 그러면 모두가 보통 학교에 입학과 동시에 네. 최종 나의 목적지로서는 경성제대지 뭐. 경성제대를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거기서부터 이 교육열이라고 네. 하는 조선인들이 꿈꾸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네. 달라지는 거죠. 전인적인 어떤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게 아니라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기관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보통 학교와 고등보통 학교가 그 역할이 고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와, 지금이랑 똑같네요. 여기가부터 근데 시작인 이제 거죠. 시작점이라고 보면 되니까 어. 대한민국의 이 교육열이 그 전부터 배움에 대한 열망은 큰 민족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건 이 시점이겠네. 근데 우리가 항상 저희는 이제 인물을 많이 다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식민지 시대에 활약했었던 인물들을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천재야. 일단 고보는 무조건 나오고 어. 대학들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엘리트입니다. 말도 안 되는. 1937년 기준으로요. 중등학교 그러니까 고등보통학교 포함 중학교까지 조선인들 몇 명 정도였을 것 같으세요? 한 해 입학생. 30명? 20명? 그 정도는 아니고 그거 많아?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네. 아니 경성제대가 아니라 네. 고등학교까지. 중등교육까지 이수한 사람이 1년에 4,489명. 37년 기준으로. 네. 전국에 5,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바늘구멍보다 더 작다고 봐야겠네 이건. 중등학교 입학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아니 이때 당시 이때 당시 조선인 인구가 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00만이 안 되죠. 1,000만은 넘는다. 1,000만. 1,000만은 넘죠. 1,000만은 넘습니다. 1,000만은 2,000만이 안 될 거고 1,000만이 네. 넘어요. 근데 요 정도의 사람들 중에 4,500명 정도만 중등교육을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손에 꼽히는 겁니다. 네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급 학교를 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전국 평균으로 일단 6대1 정도 상급 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경쟁률이. 근데 서울 시내 학교는 대부분 10대1을 넘습니다. 여러분 14살, 5살 중학교 입시하는 거죠. 아이들이 상급 학교 가기 위한 입시 경쟁률이 네. 14대 1, 15대 1이었다는 건 네. 미친 겁니다. 미친 거. 그죠. 아니 저 때만 해도 이 중등고사가 있었어요. 연합고사라 그래서. 맞아요. 연합교사 있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올라가서 반배정이나 할 때도 그 연합고사 성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뽑았거든요. 반배정은 1등부터 이렇게 삑 돌아요. 1, 2, 3, 4 쭉 돌고 맞아요. 있어요. 반배정. 저도 고등학교 시험 봐서 가긴 했어요. 천안이. 네. 저희도 마산에서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 뭐냐 시골이라. 지방이 더 했더라고요 보니까. 시골이라. 지금 왜냐면 이렇게 인문계 학교 반배정을 해야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많지 네. 않으니까. 맞아요.
그 성적으로 해서 갈 수 있는 학생이 있고 못 가는 학생이 있고 우린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시험 봐서 갈 수 있는 학교가 몇 개가 있었지. 그때 당시 서인천 고등학교, 뭐 대인종고 뭐 이런 데. 저희는 뭐 평준화 비평준화 이렇게 개념을 써서 그렇게 하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다 보니 네. 삐뚤어진이 맞나요? 삐뚤어진이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아나운서 뭐야? 물어보지 마. 삐뚤어진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학원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와. 사. 진짜, 와. 을지로 야, 을지로에 을지로. 와. 을지로의 학원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군요. 그렇구나. 학원도 그렇고요. 네. 학교들도 그렇고요. 서열화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학교와 학원의 서열화가 시작됩니다. 뭔 기준이었을까요? 그 경성제대 경성제대 입학률 기준이. 입학률. 몇 명 보냈느냐. 지금 똑같지 뭐. 지금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름. 1등은 어딜까요? 이 시기. 이 시기? 네. 아, 학원 1등이요? 24년 1회 입학부터 37년 14회까지를 일단 통계를 내봤어요. 네네. 1등 대성학원. 학원 말고 학교. 학교? 옛날엔 뭐 서울고 아니면 경기고 뭐 많이 그랬잖아요. 일단 당연히 1등은 중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인들 학교보다는 일본인들 학교에서 경성제대에 가는 확률이 네. 훨씬 높아요. 용산 일등 중학교? 경성중학교. 용산. 경- 아. 지금의 용산? 서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가 430명. 많이 보내. 1년에? 아닙니다. 1회부터 14회까지 합쳐서. 전체. 아, 깜짝이야. 2위가 용산중학교. 지금의 용산고등학교. 사실 지금의 어떤 그것과 비슷해요. 지금 이제 학교들 요즘에는 이제 자사고도 많이 생기고 네. 뭐 파락군 뭐 이런 게 생겼지만 지금도 약간 비슷한 게 있거든요. 지금 뭐 경기고가 네. 있는 거. 그래서 고등보통학교만 놓고 본다. 1등 어딜까요? 1등 모르겠어요. 그냥 알려주세요. 예 경성제일고보입니다. 아. 경성제일고보. 경성제일고보가 지금의 경기고등학교. 경기고? 경기고등학교고요. 경성제이고보가 2등이고 그 다음이 이제 평양고보, 대구고보 이런 순서. 그러니까 지역도 이렇게 돼요. 이 경기고 출신의 서울대 법대 나와서 이회창. 사법고시로 이어지는 이 견고한 이게 그라인. 이때부터 시작이었군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시기까지 경성제국대학은 지금의 서울대학교를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서울대학교를 다 포괄하지는 못하고요. 경성제국대학 외에 여러 개의 전문학교들이 있습니다. 의학, 네. 사범, 의전. 네. 의학부가 따로 있고요. 네. 의학만 하는 전문학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컬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컬리지로 불리는 학교들이 여럿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서울대 의대, 서울대 의대 전시는 의학부가 따로 있었던 의전이 네.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흡수한 거군요. 그걸 나중에 45년 이후에 종합대학이 된 거죠. 종합대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흡수를 하는 거죠. 사범대 따로 있고요, 농대도 따로 있고요, 네. 상공부도 따로 있습니다. 법대 따로 있고 네. 뭐 그렇게 상경대학 법대도 따로 있고요. 그게 다 합쳐지는 과정이 이제 해방 이후에 생기는 거고, 네. 요때는 따로 이제 경성제국대학이라는 별도의 대학교가 있는 거죠. 네. 거기 출신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경성제대 입학을 했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경성제대 지금까지는 경성제대 입학생이라 그러면 굉장히 부잣집들이 많이 네. 양반 출신들이 많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었어요. 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런 양반 출신들은 아니었고요. 거의 대부분이 하급 관료 출신, 하급 관료 출신의 중간층인 경우들이 많았던 걸로 학적부 조사 결과. 육도품. 유튜품이 여기서 왜 나오니? 아니, 너 느낌- 17점 너 씨. 아니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예, 느낌. 육도품 느낌. 예. 그게 이제 하급 관료니까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마음이, 있는 욕구가 거죠. 컸겠지. 네. 예. 이게 아예 낮으면은 꿈도 못 꿀 텐데. 그렇죠. 내가 관료는 관료인데 이 중에선 낮아. 거기서 오는 서러움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예 귀족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계층 상승 욕구를 취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네. 하층민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네. 지금과 마찬가지로 네. 하층민은 될 수 없어요. 아예 꿈도 꿀 수 없으니까. 꿈을 꿀 수 없고요. 그렇다면 누구냐? 돈이 있지만 계층적으로 조금 낮았었던 이 중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체크한 란을 보면 공무자유업이라고 체크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부모의 직업이 서기적 서기적 직업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네. 하급 관료를 지칭하는. 지금도 그런 게 뭐 7급 공무원, 뭐 네. 8급, 9급 공무원 분들 자녀분들이 행정고시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아. 이 부모의 서름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실제- 너는 네. 고위 공무원이 되라. 실제로 8급을 서기라고 부릅니다. 네. 9급은 서기보입니다. 네. 이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예 하층민 분들 중에 간분들은 안 계세요? 있긴 있어요. 적어도 이때는 지금보다는 나았어. 그래도 계층 사다리가 조금은 존재했군요. 그죠? 왜냐면 천재 소리 들으면 네. 네, 공부 이제 암기해가지고 하면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그 체크를 한 걸로 보면은 네. 일단 양반이다, 양반 출신이다 우리가라고 체크한 사람이 15% 정도, 평민이다라고 체크한 사람이 75% 정도고. 이게 나중에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 평민들 중에 하층민인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고 거의 대부분은 적어도 부모님이 이 나의 아이를 서울에 유학 보내서 학비를 대어줄 수 있을 정도인 걸로 봐요. 그래서 그 출신의 지역을 보면 또 이게 드러나는데 거의 대부분이 도시 출신입니다. 농촌 출신은 거의 못 와요. 농촌 출신은.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학생이 월등히 많습니다. 수도권 출신이 월등히 많고요. 나머지가 서울에서 조금 가까운 충청도. 네. 그 다음에가 이제 경북 정도고 나머지에서는 경성제대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내가 경제적 가계 수준의 경제적인 가계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용의, 가능, 곤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능이라고 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간인 거죠. 중간. 겨우 먹고 네. 샀나 뭐 이런 느낌. 네. 곤란 진짜 곤란하다. 이게 360명 정도 중에 근데 네. 곤란이라고 체크한 사람은 그래도 음. 한 50명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하층민이라고 체크한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는 있었던. 음. 지금보다는 조금 낫다. 갑자기 그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맞아요. 가정생활 가정조사해. 환경조사 네. 해가지고 그때도 TV 한 있는지 거죠. 없는지. 그것도 손 들어서 해. 요새는 안 저 때는 하죠. 체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학력까지 적고 저희도 있어요. TV 그리고 자간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거 체크하게 했었죠. 체크하게 하고 차가 있는지 네. 쓰고 차 종까지 쓰라 그랬어요. 네. 그 냉장고 있는지도 체크하고. 진짜요? 집 평수 그걸 왜 했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하라니까 학교에서 하라니까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다 했었어.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그 누구냐라고 음. 하면 스스로를 경제적 상류층이 아닌 중산층이라고 말했었던 학생들. 하지만 여기에는 하층민의 경제력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자들. 그 중에서도 공무원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최상류층은 어디를 갔느냐? 경성제대 안 갑니다. 일본으로 유학 갔겠지. 그렇죠. 우리 맞아요. 저희가 아는 사람들 다 대부분 일본 가서 자유연애하고. 맞아요. 네. 이제 우리 큰아버지가 바로 갔어요. 다이렉트로. 일본이요? 네, 동경제대. 역시. 워낙 순천에서 보성에서 제일 잘 사는 만석군 집안이었기 때문에 바로 네. 가서 사회주의가가 됐죠.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불편한 지점인데 저희 친할아버지도 중앙대 법대. 제국 중앙대 법대인 거잖아요. 그죠? 일본의 중앙대 법대. 네. 네. 불편하네요. 대단히 상류층이었다는 그러니까 뜻이죠. 그건 뭐 거의 이 조선은 필요 없어. 그냥 그 바로 보내는 거야. 해방 이후에는 미군 부대에서 통역을 하셨으니까 네. 껍빛단이라고 봐야죠. 오, 그건 또 우리랑 비슷해. 대단히 상류층. 네. 대단히 이게 상류층이라고 되거든. 생각하시면 영어가 되고. 되거든. 일본말도 되고. 네. 그렇지만 경성제대 출신들도 엄청난 사람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중산층은 지금 우리의 중산층이 아니에요. 이 시기의 중산층은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엘리트 출신인 거니까 그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인터넷 살짝만 봐도 돼요. 구글에서
경성제대 입학 시험 한번 쳐보십시오. 풀 걸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수능도 11점 맞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사를 할 줄 알아요. 아, 자, 그다음에 조선인이 경성제대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일본인처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뭐 영어 시험 일본어로 나와요. 그러겠지. 그럼 이중 번역을 해야 돼요. 지문이 이중 번역. 일본어로 내가 한번 번역한 거를 영어로 한번 번역해서 내가 그걸 다시 조선어로 이해한 다음에 쳐야 돼요. 이거를 일본인들 중에 경성제대 치는 애들이랑 경쟁해야 됩니다. 머리를 2번 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천재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러겠죠. 천재들. 그러다 보니 조선 내에서 경성제대 출신이 가지는 위상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네. 어마어마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성제대 출신들은 교복에 배지랑 망토를 입어요. 많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많이 봤었던 사각모 그 야인 시대 나오잖아요. 보시면 그 신마적이 신마적이 나거든. 신마적이 딱 그 모자 딱 경성제대 배지 빵또하고 그거 딱 쓰고 있잖아요.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하잖아. 순사가 못 건드리죠. 못 건듭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순사들이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이들이 앞으로 이 제국 권력자들이- 내에서 권력을 가질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조선인이라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특권 의식 같은 게 네. 이때부터 생겨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에 대한 그 졸업생들이 가지는 어떠한 그 대단히 큰 그 엘리트 의식과 특권 의식 같은 게 이 시절부터 형성이 됩니다. 예. 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이 지금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여성들도 많이 유혹하고. 이게 자 여러분들이 경성제대 출신의 조선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었던 민족적 차별이라고 하는 게 네. 경성제대에 들어가는 순간 조금은 무뎌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럼 그렇겠지.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조선인으로서 엘리트로 살아가면서 이 차별들을 끝까지 내가 조금 이겨내고 우리 조선을 위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어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엘리트가 돼봤더니 조금 차별이 희석되네. 달달하네.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편입하고 편입할 싶은 거냐? 예.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코멘트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권력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DNA로 딱 하고 각인되는 선택이 거예요. 필요하겠네. 네. 그래서 중요한 선택이겠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네. 이 조선의 민족 정어를 이겨야죠. 무슨 불편한 질문 이렇게 눈이 하십니까? 깜빡이지가 않는데 여기가. 하지만 예. 이 시기의 경성제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현실이에요. 예. 현실입니다. 조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권력지향적이 아니면 살아가기 애달플 수밖에 없는 네. 현실 속에서 경성제대 학생 졸업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권력에 기생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강점기가 시작된 지 시간이 좀 흐른 상태였고 네, 그때는. 그렇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총독부에 들어가는 아. 고등문관 시험 그리고 이때 당시 경성제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다 이 강점기 중에 태어난 학생들이 그럼요. 많겠네. 네.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겠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고등문관 시험에 이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고등문관 시험에 가는 그 특혜도 주어져요. 경성제대 출신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특혜들을 받아나가는 과정에서 네. 인맥이 형성. 그렇겠죠. 인맥이 형성됩니다. 당연한 수순이지 뭐. 동문 인맥, 그다음에 연구 모임 인맥, 네. 서클 인맥, 학과 인맥, 사제간의 인맥 이런 인맥들이 생겨 나는데 이 인맥의 시작이 무엇이냐? 경성제대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성제대 안에서 어느 고보를 나왔느냐? 네. 요것들부터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이렇게. 네. 어디 출신인가? 경성제일고본데요. 그럼 우리 또 우리 서클에 들어오게. 이게 이때부터 생깁니다. 제가 시절부터. 대학교 들어가는데 그렇게 고등학교 모임이 많았어요. 고대 내 그 고등학교 모임 많았어. 그러니까 무슨 뭐 고대 내 경기고 맞아요. 모임 같으면 수백 명이 되는 이게 소위 명문 대학교라고 하는 곳마다 이 고등학교 모임이 엄청 활성화돼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예 없는 학교가 있고
엄청 잘 돼 있는 학교가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저랑 제 동기 네. 몇 명. 서너 명 조촐하게 하는데 옆에 고등학교는 경기고 애들은 300명만큼이야. 여대가 이런 면에서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에요. 서로 몰라. 아하. 심지어 네. 같은 과끼리도 안 뭉치니까. 맞아요. 여기는. 몰라요.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알고 봤더니 숙대더라고. 어. 네, 이럽니다. 네. 아무튼 이러면서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어떤 그런 보여지는 특징들이나 특성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미 경성제국대학 시절부터 네.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됐었던 것. 왜 그 학교 짬바 있잖아요. 과잠. 과잠이라고 과잠에 보면 서울대 과잠은 고등학교 패치도 같이 붙어 밑에 있대요. 있어요, 밑에. 아. 옆에 있거나.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강남 8학군들이 이제 지금 여기 말하는 학교들이거든요. 네. 그런 학교들 출신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그 서열화가 바뀌었다고. 아, 굉장히 자사고? 그 우픈 현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고등학교 경기고 서울대 그렇죠. 네, 서울대 KS라고 이제 부르는데 서울대 또 뭐 의예과나 아니면 법대나 뭐 있잖아요. 네. 그 잠바를 팝니다. 뭐 사서 뭐예요? 신림동에서 그거 입고 술 먹으러 가는 거야 그냥. 맞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이때부터 시작된 시작된 거구나. 거구나. 서울대 망토 아유 진짜. 모자 배지 딱 달면은 그냥 주치자로 잡혀가도 풀려나요. 맞아. 이런 게 이때부터 특권이 있는 거죠. 이때부터. 그 잠바 입고 술 마셔도 풀리나요? 네. 뭐 그냥 그 권력을 느껴보는 거지. 그 안에서는 지역 권력이니까. 안 좋은 전통은 보통 오래 갑니다. 그렇죠. 내가 네. 이때부터 시작되는 전통. 네. 그런데 그 전통이 한번 위기를 맞는 순간이 있는 게 그게 바로 해방 직후입니다.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8월 16일이 됐을 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제 학교를 누가 장악할 것이냐. 이제 일본은 망했는데. 네. 그럼 학교 어떻게- 이름부터. 어떻게 할 거냐? 어. 이때부터 바로 조선인들 교수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경성대학 자치위원회라는 게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학교를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네. 그런데 이때 그래가지고 우스운 이야기인데 요때 그 이제 일본인 교수들 입장에서는 아야 그래도 우리 같이 공부하던 그게 있는데 네. 일단 우리 여기 공부하던 애들 박사학위들은 빨리빨리 주자라고. 박사학위가 이때 수도 없이 남발되는군요. 이때 그래서 45년 박사들을 해방 박사라고 불러요. 해방 박사. 동방 박사의 버금가는 해방 박사군요. 해방 박사들이 이렇게. 그래서 보통 그 박사 논문 45년도 박사 논문이다. 의심의 여지가. 옛날 그 열린 우리당 탄도리 같은 느낌이군요. 그런 느낌으로 해방 박사들이 쫙 하고 사실 왜냐면 가기 전에 내 제자들은 내가 내가 그래도 박사 만들어주고 박사 간다.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걸로 해방 박사들이 양산이 되기 시작하고요. 네. 그래 그 대신 어쨌든 학원 자율화라는 그런 이유 그 목적에 의해서 대학교 내의 구성원들이 학교를 장악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바로 그 다음 날 17일이 되면 경성제국대학 현판에다가 제국자를 지워버려요. 경성대학으로 바꾸려고 당연히 했었던 지워야지 거죠. 제국은.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나라가 생기기 전이에요. 네. 미군 입장에서는 그걸 용인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군들이 여기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티격태격하기 시작해요. 네. 그럼 이 경성대학이라고 바뀌는 이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막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1945년 10월 달이 네. 되면 미군정에서 포고령을 내립니다. 미군정에서 요거를 앞으로 우리가 장악을 할 거고 서울대학이라고 이름을 바꿀 거다. 이라고 하는 게 먼저 미군정에서 정한 거예요, 그래? 네,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걸로 바꿀 것이다. 당시는 대한민국이란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경성을 서울로 바꿨잖아요. 바꿨으니까. 네, 서울 자유시로 바꾼 시절이었기 때문에 서울대학으로 바꿀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에 꺼냅니다. 야, 처음에 시작은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 맞습니다. 제국주의의 끔찍한 혼종이었네. 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요즘같이 팍팍한 가계 경제 숨통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중복해서 나가는 보험료, 나한테 필요 없는 보장으로 나가는 보험료 좀 줄이셔야죠. 사고 나거나 아프거나 할 때 보험료 받으려고 보험회사에 돈 내시잖아요. 보험 청구할 때 제대로 돈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확인 꼭 하셔야죠. 숨은 보험금이 12조나 된다고 합니다. 몰라서 청구 못한 보험금, 만기됐는데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 12조 안에서 내 돈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찾아드린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요.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험 장터 통해서 내 보험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늦기 전에 바른 길을 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그냥 지인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셨으면 대부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 한 명도 빠짐없이 아유, 다 무조건입니다. 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계속 그걸 붙는 게 나을지 지금이라도 파기하고 어느 정도 보상 받으시고 다른 보험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지 객관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오래 외면할수록 여러분들이 손해 보는 금액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보험 장터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을 리모델링하세요. 보험 장터였습니다. 산삼 순백에서 만든 신제품 산삼 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 시대인데요.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 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감,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고요. 7년근 산양산산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도 받았고 그렇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삼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전화문의는 1666-1080 1666-1080입니다. 자, 이 산삼시대 산삼순백이 좀 드시고 싶은데 가격대가 좀 부담된다. 아니면 나는 좀 한약재 맛이 많이 나는 건 아직 좀 먹기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산삼시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효능은 좋은데 휴대성도 좋고 먹기도 편합니다. 자,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고요. 자, 산삼순백은 선물용으로 하시고 그리고 산삼시대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매번 산삼순백 갖고 다니기가 좀 은근히 불편하다. 유리병이라서 이게 무겁진 않지만 의외로 좀 챙기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휴대하긴 좀 불편해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스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삼 시대는 자, 그냥 뭐 와이셔츠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니까 안주머니에도 들어가고 자켓 안주머니에 들어가니까 자, 산삼 시대 꼭 한번 이용하시면서 하루에 한 포씩만 드시면 여러분들 활력 찾으시는데 피로감 해소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산삼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산삼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신뢰받는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시험과 특허받은 성분으로 인증받은 신제품 캐라셀 패치가 나왔습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가 끝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또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가 흘리고 뭐 묻고 관리하다 귀찮아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캐라셀 패치는 붙이는데 5초만 투자하시고요. 8시간 집중 케어 받으세요.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2개 이상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역사내피셜 그놈 입력해 주시면 1월 31일까지 캐라셀 푸크림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캐라셀 워낙 유명한 브랜드여가지고요. 뭐 브랜드 이름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이게 이제 연고 형태의 손발톱 영양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발라놓으면 여기저기 묻기도 하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건 주무실 때 패치라서 그냥 감고 주무시면
그 밤 동안 이 치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딱 붙이시면 돼요. 네, 감싸서 붙이면 됩니다. 자, 이 손발톱 영양 좀 부족해가지고 잘 갈라지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 또 저희 방송은 남성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아내나 여자친구가 요즘 젤레이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손발톱 많이 깨지는 여성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센스 있게 이거 딱 사가지고 손톱에 좋대. 붙이고 자. 그날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건 뭐죠? 사랑한다고 그냥. 패치하는 거죠. 패치하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잖아요. 예. 나는 올해 안에 꼭 패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패치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캐라살 패치, 자, 워낙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기술력이 패치 형태로 나왔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궁금해서라도 한번 붙이고 잡았거든요. 네. 너무 좋습니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캐라셀 패치였습니다. 서울대학으로 바꿀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에 꺼냅니다. 야, 처음에 시작은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 제국주의의 맞습니다. 끔찍한 혼종이었네. 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미군 입장에서는 어. 여기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니네 그러면 경성 제국대학을 옹호하는 거야? 그럼 일제 시대 때의 제국대학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야? 이 새끼들 그 친일파 니들이 욕하는 친일파랑 니들이 다를 게 뭐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학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내 자유라. 왜 대학에서의 그 문제를 왜 미군정이 왔다 갔다 하느냐?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알아서 할 일리 테니까 있는 말이긴 하죠. 당연히 니들이 일리 간섭할 말이지. 거는 아니잖아. 이 이전에 있었던 이 시스템을 옹호한다고 해서 네. 제국주의 시스템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미군정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군정이 이거를 넘어서 그냥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 하나 더 네. 하는 게 종합대학 설립안이라고 하는 걸 냅니다. 미군정에서 국립 서울대학교 안이라고 하는 걸 딱 들이밀면서 네.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전문 학교들과 경성대학을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국대안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이거는 좀 지금도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말이 많아요.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서울대학의 시작으로 봐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학부, 뭐 법학부, 뭐 사범대 이게 다 포함이 되는 학교를 이때부터 시작해요. 지금의 메가시티론처럼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큰 덩어리 하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사실 뭐 어떤 게 결과적으로 더 나았을 거라고 판단드리긴 쉽지 않지만 어쨌든 논란이었겠네요. 제일 센 게 경성대학 의학부하고 원래 있었던 그 전문 의대 전문 의대가 합쳐질 때 서로 그렇게 싸워요. 그냥 그렇겠지. 각자 학교에 전통이 있다.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어떤 그런 학교들이 서로 통합을 한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한두 개 학교를 통합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었던 전문 학교들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학교로 만든다. 네. 엄청난 반대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 통합을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군정에서 한다? 이거를 받아들일 그 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몇이나 됐을까? 10년, 20년 뒤에 그때 엄청 싸웠는데 서울대 냈네. 그때는 잘 된 건가? 이게 되겠는데? 아마 지금의 대부분의 그때 편입돼가지고 서울대 출신 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아마. 그러니까 네. 요때의 판단이 이 45년도 8월 그다음에 이 10월 그다음 46년 요때의 상황 이때 2학년 혹은 3학년이었었던 사람들 이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 국립 종합 서울대학교에 남을 거냐? 다른 학교로 이전할 거냐? 이때의 선택이 우리도 우리 학교 굉장히 많아요. 근처에 있었어야 됐는데. 아니 이게 대대로 야 우리 할아버지 서울대 이거는 아직까지도 솔직히 효용성이 있는 워딩이거든.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그냥 다른 학교가 아니에요. 네.
어느 학교로 주로 가느냐? 어.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갑니다. 맞아요. 아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갑니다. 내가 촌심상해가지고 여기서 못 다녀. 그렇죠. 그리고 넘어간 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네. 게 이 부분이군요. 예. 왜냐? 미군정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을 중심으로 종합대학을 새롭게 설립하자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넘어갔지만 네. 지금의 이제 판단 내리면 넘어갔네 빨갱이 이런 식으로 단순 구조로 판단 내려버리잖아요. 이때 근데 그리고 진짜 이 시절에 경성 제국대학 시절에 날고긴다고 하는 와. 정말 많은 숫자의 교수들이나 날고기는 학생들이 네.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라 하긴 좀 그렇고 상당수. 많은 숫자가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엄청 발전했다고. 김일성 종합대학은 네, 거기는 초기에 많이 굉장히 초기에. 특히 공대 네. 중심으로 근데 뭐 그런 선택. 금방 금방 뭐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50년대까지도 엄청 상당히 꽃을 피웠다고. 그렇죠. 사실 근데 네. 그들의 논리는 납득이 되거든요. 아니 이건 학생과 교수들이 고민해서 결정될 문제지. 이걸 왜 미군정에서 우리 학교의 편제나 미래를 왜 미군정이 판단 내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발이 있을 수 있죠. 당연하죠. 굉장히 중요한 게 학원 자율화거든요. 어. 학원의 문제는 학원이 결정해야지. 도대체 왜 국가도 아닌 미군정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그때 아니었죠. 모든 이때의 선택이 모든 굴욕감을 누르고 그냥 어쩌겠어 남아 서울대 그냥 굴욕했더니 서울대 가장 현명했던 판단을 하셨던 분들이 네. 그때 당시 군입대를 선택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왔더니 서울. 모든 게 끝나 있어 서울대. 그럼 서울대 출신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자, 여기가 그렇게 돼서 1946년 8월 22일부로 미군정 법령 102호로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면서 제국대학령이 폐지되고 국립서울대학교가 설립돼서 지금의 이렇게 서울대학교가 되는 거죠.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국립대학교라고 불릴 수 있는 1호는 서울대학교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가 일단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임시정부가 만든 학교가 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주도해서 만든 학교가 있어요. 네. 어딜까요? 대단히 요거 논란이 많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놀랐죠. 네, 국민대학교입니다. 네. 아. 해공 신익희 선생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여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습니다. 예. 해공 신익희 선생 아니 관련된 근데 왜 부분이 요즘은 있었고. 왜 요즘은 아니고 요즘에 그 문제. 아니고 아니 그냥 왜. 그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군요 국민대학교. 네. 국민대학교는 네. 학부 과정만 놓고 보자고요. 네, 네. 그건 대학원이니까. 네네네. 그 봤을 때 대단히 의미 있는 대학입니다. 음. 역사가 굉장히 뜻깊은 학교고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익희 선생님이 환국을 해가지고 네. 임시정부에서 주도로 대학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네. 라고 해가지고 국립대학교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그 시도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성금을 막 받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대학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미군정에서 허가를 안 내죠. 왜냐하면 쟤네들은 정부가 아니니까 미군정 입장에서는 왜냐? 장인애들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국립서울대학교로 만들고 따로 있었거든요. 있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대학교와 국립서울대학교가 서로 충돌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 시기에는 어디가 경쟁률이 더 높았을까요? 국민대가 지원율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7대1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엘리트들은 국민대학교를 원래는 선택을 했죠. 근데 미군정에서 국립서울대학교를 만들어내고 여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씩 국민대학교가 서울대학교에 좀 밀리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비슷한 역사가 한 학교가 더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왜냐하면 경희대학교에 공식적으로 경희대학교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네. 경희대학교의 학생들은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이게 맞아요.
경희대학교의 전신은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신흥무관학교. 그게 신흥학교죠. 신흥학교. 네, 신흥학교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신흥학교의 출발이었었던 경희대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만들려고 했었던 최초의 국립대학교인 국민대 네. 그리고 서울대 이 중에 진짜 명문대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선택은 그래서 자. 이제 그럼 성균관 튀어나와야지.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시작이다. 그건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시작이다. 네. 여기서 이제 저기 김창수 선생 얘기가 나오고 이시영 선생 얘기가 나올 때는 이제 그렇게 붙는 거예요. 이시영 선생 나올 때가 경희대에서 학생들이 주로 이시영 선생 얘기, 신흥학교 얘기하고 네. 성균관대는 그거하고 그 애매한 김창수 선생, 심산 선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통성을 따질 때가 있었죠. 네네. 아무튼 그런 각자의 역사들이 있고요. 네. 국립서울대학교는 결국은 1946년에 미군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서울대학교라고 네. 하는 게 완성이 되고 사실상 경성제국대학의 그런 아성을 네. 이어가면서 특혜와 많은 네. 특혜와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 지금의 서울대학교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서울대 출신들의 의아한 행동들이 시작하고 좀 맞물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대 분들도 보실 텐데. 하긴 뭐 서울대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우리 또 국민대에 대한 많지? 아니. 국민대에 대한 그런 생각 없어요. 근데 이제 워낙 훌륭하다는 얘기는 또 이제 많이 들으실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각자가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이야기였고요.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역사 이야기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S24 진행되고 있는 꿰뚫는 한국사. 자, 펀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멤버들의 사인본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M장기획 소주잔 2피스까지 추가 증정되는 펀딩 책을 좀 미리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프롤로그는 추가되는 거죠? 당연하지. 자, 이거는 정식본이 아니에요. 끝까지 불편한 얘기 한다.